또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후쿠의 법칙에 대해서 문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내가 이 후쿠의 법칙에 대해서 또 이거 설명을 전 시간에 한참 했던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후쿠의 법칙이 바로 여러분들 뭐였었어요? 이런 거였었죠. 후쿠의 법칙도 우리가 보면은 후쿠의 기계를 못 따라서 이 후쿠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후쿠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후쿠의 법칙이 수직에 의한 후쿠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단에 의한 후쿠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전단에 의한 후쿠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전단에, 수직에 의한 후쿠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인장응력하고 압축응력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은행. 축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후쿠의 법칙. 전단에 의한 후쿠의 법칙은 뭐야? 전단 응력에 의한 후쿠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후쿠의 법칙을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후쿠의 법칙 설명. 후쿠의 법칙. 자, 후쿠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그래서 1648년에 스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중하고 누름량에 관련되어 있는 선도, 그림을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하중과 누름량에 대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놨는데, 하중하고 응력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변형률하고 누름량의 관계가 있더라 해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후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을. 재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시편이라고 그러죠. 시편. 요거. 임장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편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요거 우리가 이게 시편이에요. 판시편. 시편을 왜 만든다? 실험을 하게 해가지고 저런 시편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 그럼 이거를 만능 시험기에다가 이렇게 물린단 말이에요. 이 만능 시험기라는 건 바로 뭐예요? 임장 실험을 하는 기계예요. 기계. 그럼 여기서 요 시편을 요 만능 시험기에다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당겨.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게 해가지고 프로터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럼 요 기계하고 프로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시금하고 이쪽이 변형률이에요. 그래서 요걸 응력이라고 그러고 요걸 변형률이라고 그래요. 변형률. 그래서 후쿠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내냐면 응력 변형률 곡선이다 해가지고 요 곡선을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내죠. 요거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시편이 재료가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재료를 임장 시험기, 즉 만능 시험기에다 물려놓고 이거를 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게 땡기면은 금방 휙 땡겨져 가지고 이 시편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요거를 교수님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시편을 가지고 임장 시험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평균 걸리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정도가 이게 걸려요. 그럼 한 번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10시간 정도를 지켜보고 있어야 여기에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는 곡선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서서히 여기서 이제 인장으로 당기게 되면 여기에 이 프로토에 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얘가 당기는 거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막 점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은 거를 점을 갖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요런 그림이 형성이 되네요. 저게 바로 응력 변형률 곡선입니다. 저게.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영광의 경우 다른 재료는 그렇지 않은데 영광의 경우는 실험을 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저기서 시편에서. 어떤 현상? 절단이 이게 나중에 절단이 되는데 다른 재료는 엿가락같이 쭉 늘어나다가 딱 파괴가 되는데 영광의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45도 각도로 파괴가 되더라. 이거 45도 각도로. 45도 각도로. 그래서 요거를 실험을 하면서 미국의 루이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루이스라는 사람이 저거를 실험을 하면서 영광은 45도 각도로 파괴가 되더라 해서 루이스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루이스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 라인이 파괴되는 각도는 몇 도다? 45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전 시간에 무슨 또 얘기를 했냐? 이렇게 우리가 응력 변형률 곡선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형성이 되는데 요 점을 우리는 A점이라고 보자. 이거 A점.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가 B점으로 보자. 요 점을 우리가 C점으로 보자. 요 점을 D점으로 보자. 요 점을 E점으로 보고 요 점을 F점으로 보자. 이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실험을 하는데 쭉 늘어나다가 여기서 파동을 치다가 갑자기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파괴가 되죠. 그러면 여기 파괴되기 최고의 점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극한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극한 강도.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인장 강도라고도 얘기한다 이거야. 파괴되기 전에 최고의 점이죠. 최고의 점. 끊어지기에 최고의 점. 그걸 우리는 인장 강도, 극한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하다는 게 바로 뭐였었어요? 중요하다는 게 자, 여기서 보면 A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A점을 비례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비례한도다. 그 다음에 B점을 요거를 우리는 탄성한도다 이렇게 있어요. 탄성한도다. 그 다음에 C점을 상항곡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항곡점. 그 다음에 D점을 하항곡점. 그 다음에 중요한 E점 극한강도 인장강도 그 다음에 F점을 파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우리가 쭉 후크의 법칙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냐? 요 A점이에요. A점. 비례한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격증 시험에 후크의 법칙이 적용되는 점이 어디냐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점, 요 그림을 그려주고 A점, C점, D점, E점을 갖다 놓고
A점이 비례한도에서 일어난다. 이걸 찾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예. 그러면 후쿠의 법칙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어디냐? 비례한도예요. 비례한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요 B점, 제로점에서 요 B점까지 아까 B가 뭐라고 했어요? 탄성한도라고 했어요. 탄성한도. 그래서 요 제로점에서 요 탄성한도까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거를 탄성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탄성구간. 그 다음에 탄성구간을 지나 요 바로 위에 여기를 우리는 무슨 구간이다? 소송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송구간. 소송구간.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면 탄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엘라스틱이라 그래. 엘라스틱. 그 다음에 소송이라는 건 뭐냐. 플라스틱이라 그러죠. 플라스틱. 자, 이렇게 우리가 소송하고 탄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거야. 그럼 탄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탄성한도 욕조 B점까지 여기서 B점까지 힘을 주다가 힘을 딱 제거를 시켜버리면 변형이 없이 제자리로 탁 돌아오는 구간이 바로 이 탄성 구간이에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플라스틱 바가지. 그럼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드는데 플라스틱 바가지는 모형 틀을 만들어서 프레스로 딱 씻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 바가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탄성 구간 안에 요 B 구간 안에서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찍을 때는 그 트레이에서 바가지가 형성이 되다가 프레스가 찍고 올라가는 순간에 그 재료 플라스틱은 제자리로 탁 돌아와. 그러니까 바가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소송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야? 탄성한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탄성한도 구간을 가 버리면 뭐가 생긴다? 영구변형이 생겨버려요. 영구변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소송가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소송가공이에요. 그러면 탄성한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프레스로 찍어버리면은 바로 그 모양, 즉 바가지 형태가 형성이 돼서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즉 소송 쪽을 가야 뭐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탄성 한도 이내에서는 어떻게 된다? 제 위치로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후쿠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어디다? 비례한도에서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비례한도. 그러면 후쿠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탄성한도 이내에서, 자, 후쿠라는 사람은 탄성한도 탄성한도 이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어디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더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실험에 의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발견. 그래서 후쿠라는 사람이 탄성한도 이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후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후쿠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저거 응력하고 변형률은 비례관계에 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립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성립을 하기 위해서 같은 영국에 있는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라는 사람이 그럼 요걸 수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시그마는 2입시론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0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 값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저 이 값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종탄성계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탄성계수. 종탄성계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영계수라고도 얘기한다. 영계수. 왜 영계수라고 그럴까요? 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저걸 이 값을 이 영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 값을 만들어 두면서 이걸 수학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영계수다.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영을 따서 영계수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한다? 레질리언스다라고도 얘기해요. 레질리언스. 그래서 이 값을 종탄성계수, 영계수, 레질리언스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세로탄성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요 이 값은 재료에 따라 다 틀려요. 재료에 따라. 그래서 저 이 값은 여러분들 기계설계 편람이라는 책에 보면 재료가 엄청 많잖아요. 영광도 있고 동도 있고 청동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재료에 따라서 다 틀리다. 이거 틀리다. 근데 우리는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재료가 거의 다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영광의 이 값, 종탄성계수 값은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을 보려면,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이 값이 0.1 곱하기 10의 6승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를.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 단 해가지고 이 값을 이렇게 줬잖아요. 2.1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주는 거는 얼마나 시험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거의 다 이 값은 안 줘요. 이건 안 준다고요. 이건. 여기에 그냥 영광이라는 말만 써준단 말이에요. 영광. 그럼 저기서 우리가 이 값을 주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머리에 이 값을 암기하고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이 값은 다른 값은 몰라도 영광에 대한 세로탄성계수 2.1 곱하기 10의 6승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수직에 의한 후쿠의 법칙이에요. 요게. 수직에 의한 후쿠의 법칙. 자,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전단에 의한 후쿠의 법칙이 또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야? 전단이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전단 응력 타워는 여기는 세로 변형률이나 가로 변형률을 쓰지만 전단 응력에서는 무슨 변형률을 쓴다 그랬어요? 전단 변형률을 쓴다 그랬어. 그러면 즉 응력, 전단 응력은 전단 변형률 감마에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전단에 의한 후쿠의 법칙은. 그럼 이것도 수학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타워는 어떻게 돼? 지갑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는 이 값 해가지고 세로탄성계수라고 그랬는데 전단의 경우에는 이게 횡탄성계수야. 횡탄성계수. 또 뭐라고도 얘기해? 가로탄성계수다라고도 얘기한다. 이거 가로탄성계수. 그럼 이것도 영광의 경우에 G값이 얼마냐? 0.81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영광의 경우에 G값은. 근데 요거는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저거는 문제에서 주어줘요. 주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이 값에 관한 요것만 암기하고 있지 G값에 대한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후쿠의 법칙이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수직에 의한 후쿠의 법칙, 전단에 의한 후쿠의 법칙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요렇게 요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름이 6cm인 길이 300cm인 영광 봉제, 영광
영광 봉제에 7,000km 인장하중이 가할 때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 야, 늘어난 길이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야? 람다를 구하라는 거야. 람다를 구하라.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주어졌다. 자, 인장하중이 작용을 하니까 후쿠의 법칙에다 적용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후쿠의 법칙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뭘 보고 빨리 후쿠의 법칙을 갖다 적용을 시켜야 될까? 이 값을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값이 나오면 바로 후쿠의 법칙에 적용을 시키면 가장 빠릅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야, 인장하중이 가해졌으니까 얘는 후쿠의 법칙에서도 뭐야? 수직에 의한 후쿠의 법칙이다 이거야. 그러면 수직에 의한 후쿠의 법칙 시그마는 뭐였었어요? 응력은 변형률과 비례관계에 있다 이랬죠. 이걸 수학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그마는 2 입시론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저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죠. 후쿠의 법칙에다가. 자, 근데 보니까 요거는 응력인데 응력이라는 걸 갖다 여 문제상에서 응력은 하나도 안 줬어. 없어. 또 보니까 변형률 값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저게 후쿠의 법칙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저거를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저걸 응용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역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공식은 만들어내면 돼요. 만들어내면 돼. 자, 그러면 응력, 인자응력 시그마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공부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입시로는 뭐야? 변형률이잖아요. 세로 변형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로 변형률은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람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식이 어떤 식이 나와요? 자, A분의 P 2의 L분의 람다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위로 올리고 얘 밑으로 내리면 A 2 람다는 PL이다. 뭐 구하라? 늘어난 길이 구하라. 이 람다 구하라는 거 아니야. 늘어난 길이 구하라. 그럼 고로 람다는 어떻게 돼? 얘 밑으로 가니까 A분의 PL이다. 이렇게 PL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PL. 그러면 이제 저기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그죠? 자, 요 A는 뭐야? 여기 보니까 뭐야? 봉제잖아. 봉제라는 얘기는 바로 뭐야? 원형이라는 얘기잖아. 원형. 동그랗다는 얘기잖아. 봉제면. 그러면 원통에 대한 단면적 염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4분의 파이 D제곱이다. 그랬어요. 이거 암기하고 있으라 그랬죠. D제곱이다. 2에다가 P에다가 L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얘 위로 올라가니까 파이 D제곱에 2에 4의 PL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3.14에다가 그 다음에 D가 얼마요? 여기 6cm. 자, 어떻게 봐요? 통일시켜야 돼. 단위는 통일시켜야 돼. 센치야. 그러면 센치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2 얼마? 6의 제곱이다. 2는 얼마? 2.1 곱하기 10의 6승이다. 10의 6승이다. 그 다음에 4에다가 하중은 얼마다? 7천이다. 7천. L은 얼마다? 길이 300이다. 300. 그래서 이걸 풀면 뭐가 나온다? 늘어난 길이가 나온다.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 늘어난 길이가 0.0353이다. 0.0353cm다. 이게 바로 뭐다? 늘어난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단면이 4cm 곱하기 3cm, 길이가 3m인 각 강봉에 600kg 퍼스의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 응력, 신장 및 변형률을 구하라. 이거 지금 몇 개 구하라는 거예요? 응력 구해야 되고, 그죠? 응력 구해야 돼요. 아, 이거 복잡스럽네. 자, 여러분들 봐요. 응력 구하고, 시그마 구하라는 거고, 신장 구하라, 람다 구하라, 변형률 구하라.
이게 구하라는 거네. 세 개를 구하라. 예. 아, 이것도 또 인장 하중을 가해 쓰고 또 보니까 이 값을 이렇게 주어졌어. 아, 이거 후쿠의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 문제를 보면서. 자, 그럼 일단 응력부터 한번 구해보자 말이에요. 응력. 자, 시그마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게 시그마잖아요. 응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면적은 줬어. 그죠? 직사각형인가 봐. 4 곱하기 3. 그럼 3, 4, 12 cm의 제곱. 하중 얼마? 600kg. 아, 그러면 응력은 간단하게 나오네. 그죠? 응력은 얼마냐? 응력은 얼마가 나냐면 50이 나오네요. 50kg 파 cm 제곱이야. 아, 이제 응력 구했어.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신장을 구해야 돼, 신장. 아, 그럼 신장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그럼 여기서 후쿠의 법칙을 적용을 하자, 이거야. 후쿠의 법칙은 뭐야? 시그마는 이입시론이야. 이입시론. 이입시론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시그마 값은 여기서 구했고, 이 값 알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에다가, 얘는 뭐야? 변형률이잖아.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람다잖아. 람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뭘 구해? 요 람다 구할 수 있잖아요. 신장, 람다. 람다는 어떻게 돼? 2분의 시그마 L.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2는 얼마야? 2.1 곱하기 10의 6승. 시그마는 얼마야? 요거잖아. 구한 거. 50. 그 다음에 L이 얼마야? 여기 3m네. 단위는 여기 센치고 여기 메타네. 그럼 센치로 가. 그럼 얼마? 300. 1m가 100cm니까. 계산하면 람다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람다 값을 구하니까 0.091 나오네. 0.091. 0.091 센치가 나오네. 센치.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 변형률 구하라. 변형률. 변형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변형률은?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자, 원래 길이가 얼마예요? 300. 3m니까 300. 그 다음에 람다 값이 얼마야? 0.091. 계산하면 입실현 변형률 값이 나온다. 그래서 세 개를 모조리 다 저렇게 해서 0.000024, 0.000024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 이거죠.